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에서 많은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혜택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고 있다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편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는 혜택인데요. 최근엔 국민연금 수급 개시를 앞두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의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더해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므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는 어떨까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자녀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최상의 선택일 텐데요.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가진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은 2022년 9월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였지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요건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국민연금을 부부가구 기준 17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과세표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가의 70%이고 아파트는 공시가의 60%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는 3억 6,400만원으로 공시가의 60%는 2억 2천만원인데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을 가정했을 때 공시가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실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며 단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9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국민연금을 83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높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요건 계산 시에 100%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 힘들게 번 돈을 꼬박꼬박 납부했을 뿐인데 그것에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높은 국민연금액은 기초연금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기초연금 계산 시에도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며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만약 위의 기준처럼 공시가 9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실 경우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040만원이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255만원이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7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여러모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고소득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받는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고 정부가 올 초에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1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비존속으로 줄이고
2단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줄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2단계로 적용되었을 경우 부모와 성년 자녀들은 피부양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와 성년 자녀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고소득 부임 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양요건의 큰 변화를 검토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것이 보도되자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폭넓은 인정 기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변경될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 개혁 안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는 감액제도나 불합리한 제한 등의 수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